안녕하세요. 권중앙TV의 권중앙입니다. 오늘은 2월 달의 마지막 날, 2월 29일 오후입니다. 29일 목요일 날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2월 달이 대개의 전에는 매달 그 2월 달이 28일이었었는데요. 이번에는 29일입니다. 여러분들 왜 29일이 되시는지 아시나요? 이 365일이 조금 남는 그런 그 시간 때문에 음력에서는 4년에 한 번씩 윤달을 둡니다. 근데 양력으로 쓰는 그런 나라에서는 28일 있는 2월달과 29일을 두는 6월달, 2월달 그렇게 해서 그 날짜 시간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의 시간을. 하여튼 오늘이 2월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춘3월이라고는 3월 1일이 됩니다. 근데 내일 그 3월 1일 날은 수도권에 영하 6도에서 영하 8도가 된다고 합니다. 서울은 영하 6도가 그래요. 갑자기 밤사이에 기온이 내려가서 영하 6도, 영하 8도 이렇게 내려가면 아주 춥게 느끼죠. 이게 꽃샘추위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꽃샘추위. 꽃이 피는 것을 샘을 내서 추위가 왔다. 동장군이 또 온다. 그러는데 이 추위가 길진 않은 것 같습니다. 내일 지나서 모레 토요일 날 밤부터는 예년 기온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3월 1일 날만 여러분들 추위를 대비해서 옷 두둑히 입으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월달 마지막 이제 춘3월 결혼 시즌이 오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린이가 이제 저출산되는 거, 이것이 큰 문제로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영국의 BBC 방송이 그 저출산 한국에 대한 문제가 참 심각하다. 뭐 0.68명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영국에서도 한국이 걱정되나 봐요.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대요. 그리고 또 이 외신에 들어가 보니까 일본에서도 산케이 신문이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큰 문제다. 일본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일본하고 같이 거기에 대한 연구를 협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더라고요. 외국에서도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정말 이게 남의 나라 같이 이렇게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됩니다. 정부가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 정부의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죠.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그 사교육비 그리고 고가의 비싼 집값 집 마련하는 거 그리고 여성들에게 가사노동이 너무 많다. 남자들 남편들이 같이 좀 분담해서 좀 해줘야 되는데 가사노동이 심하다. 뭐 이런 것이 한국의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 개될 적에 군대를 남북이 대체했잖아요. 그런데 군대 인원을 채우는 것도 힘들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봄철 결혼 시즌을 앞두고 우리 방송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 결혼하면 꼭 자녀를 두 사람 정도 이상은 꼭 낳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영국 BBC 방송 한국 저출산 집중 조명. 원인으로는 과도한 사교육비, 비싼 집가,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은 0.65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진 데 대해 영국 BBC가 그 배경을 집중 조명했다. 현지 시간 27일 BBC는 한국통계청의 출산율 발표에 맞춰 서울 특파원 발로 한국 여성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BBC는 저출산 정책 이반자들이 정작 청년들과 여성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와 지난 1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한국 여성을 인터뷰했다며 취재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저출산의 원인으로 남성 육아 분담 부족이 언급됐습니다. BBC가 만난 TV 프로듀서인 예진 씨는 한국에서 집안일과 육아를 동등하게 분담할 수 있는 남자를 찾기 힘들다면서 혼자 아이를 가진 여성에 대한 평가는 친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 영어학원 강사인 스텔라 씨도 남편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느냐는 물음에 설거지를 시키면 항상 조금씩 빠뜨린다면서 의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근무 때문에 육아를 위한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눈길을 끄릅니다. 예진 씨는 보통 저녁 8시에 퇴근하거나 야근해서 집에 오면 자기 전까지 집안을 청소하거나 운동할 시간밖에 없다며 아이를 키울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낙오자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더 힘들게 한다면서 월요일에 출근할 힘을 얻기 위해 주말에 가끔 링거를 맞는다고 전했습니다. 예진 씨는 여성 경력 단절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낳으면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는 암묵적인 압박이 있다면서 여동생과 뉴스 진행자 2명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비싼 집값과 과도한 교육비도 문제 삼았습니다. 스텔라 씨는 일을 포기하고 싶거나 가정과 자기 개발을 병행하고 싶어도 집값이 너무 비싸서 그럴 여유가 없다면서 서울에서 점점 더 밀려나고 있지만 아직 집을 장만하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4세부터 수학, 영어, 음악 등의 비싼 수업을 받게 하는 한국의 사교육 시장도 독특하다고 BBC 방송은 평가했습니다. 스텔라 씨는 아이 한 명당 한 달에 700파운드, 한국 돈으로 120만 원까지 쓰는 걸 봤는데 이런 걸 안 하면 아이들이 뒤처진다고 말했습니다. BBC는 과도한 사교육비는 비용 자체보다 더 큰 손실을 초래한다면서 민지 씨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20대까지 공부하면서 너무 지쳤으며 한국은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고 털어놨습니다. 가끔 마음이 약해진다면서도 아이를 원하던 남편도 이제는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이란 그의 뜻을 들어주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대전에 사는 정현 씨는 아이를 갖는 일을 중대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출산 후에 곧 사회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됐고 남편은 도와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남녀가 평등하다고 배웠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고 무척 화가 났다면서 주변을 보니 다들 우울해서 사회적 현상이라고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BBC 방송은 이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지난 50년 동안 빠르게 발전하면서 여성을 고등교육과 일터로 밀어넣고 야망을 키워줬지만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은 같은 속도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인구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은 0.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진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게 BBC 방송에서 한국을 집중 보도하면서 아주 거기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좀 참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본에서 보도한 건데요. 마이네치 신문은 이날 한국 출생률 기사를 이면에 실었다. 서울내 대학 기업을 목표로 한 경쟁이 치열한 점, 집값, 만혼화와 비혼화 진행, 교육비 증가 등으로 출산을 삼가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니혼 게자이 신문, 니케이 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사회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고 있다고 주목했다. 과거 정권 대처를 바탕으로 단기, 장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니케이는 출생률이 심각성 부분에 앞서가는 한국의 대처 성패는 일본의 저출산 대책에 이어서도 참고가 된다고 짚었다. 산케이 신문은 전 세계에서 본 적 없는 초저출산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과의 대립이 강해지는 가운데 병역 인구 감소는 국방 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케이 신문은 북한이 한국과의 통일정책 포기를 선언하고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앞으로도 저출산화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국방정책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풀이했다. 도쿄신문은 출생률 기사를 한국 소멸 위기로 전하며 지방 사정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서울 1극화와 전국 4분의 1 지방자치단체 소멸 위기, 지방에 사는 여성의 불안감 등을 지적했다. 현지 공영 NHK도 출생률 저하의 원인과 배경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관련 대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주목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영국 BBC 방송이나 일본 언론기관들이 한국의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한국을 염려하는 것 같아서 참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하고 해서 방송을 해드립니다. 0.65명까지 그 출산율이 떨어졌다면 대단한 위기입니다. 정말 정부가 이 정치권이 그저 자기들 집단보호 또는 어떤 당에 있는 당대표 같은 국회의원들을 방탄하려고 그런 데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염려하는 그런 정책을 입안하는데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저출산 문제 여러분 모두가 노력하고 모두가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수십 번 방송을 했습니다만 정말 아주 걱정이 됩니다. 옛날 박정희 대통령 그 이전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자 이렇게 정부에서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엔 자녀들을 경제 상황을 좋지 않은데 자녀들을 8명, 7, 8, 9 이렇게 낳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국가가 나라를 경영하는데 무척 어려움이 겹치니까 그저 산하 제한 쪽으로 이렇게 정책을 펼쳤죠. 근데 지금은 너무 이 아이들을 놓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저는 걱정이 됩니다.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나라가 많이 인구가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줄지는 않아야 되거든요. 그저 유지는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두 부부가 살면서 두 애를 낳는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인구에 큰 변동 없이 본전치기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한 명도 안 나. 그게 그 출산 그 율이 0.65명이다. 이건 심각한 문제다. 정부나 기업이나 사회나 또 가정이나 모든 국민들이 같이 합심해서 나라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제1순위로 지금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미뤄둘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부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 봄에 결혼하실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는 분들 여러분들 결혼 축하합니다만 반드시 자녀는 두 사람씩 낳아서 이 나라의 인구 감소하는 것을 막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자녀 키우는데 물론 어렵고 힘든 거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녀가 이제 커가면 여러분들이 노후가 됐을 때 그래도 자녀들을 보는 얼굴, 손주들 보는 얼굴 그때가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외국의 방송들이 한국에 대해서 걱정하는 집중 보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3.1절 공휴일인데요. 내일 다행히 그래도 공휴일이에요. 근데 내일 영하 6도에서 8도가 내려간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변절기에 나이 드신 분들은 더욱더 감기, 몸살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 변절기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사망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혈관 문제거든요. 혈관 날씨가 추워지면 거기에 대처를 안 해서 피가 제대로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감기, 몸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말을 잘 편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주왕TV의 권주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